다시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리고 장담하는데 이번 영상은 절대 놓치고 싶지 않으실 거예요. 경기 전만 해도 이 결과를 예상한 사람은 많지 않았습니다. 원정에 나선 리그 2위 현대건설, 그리고 시즌 내내 기복이 심했던 페퍼저축은행의 맞대결이었기 때문이죠. 하지만 경기는 예상과 전혀 다른 방향으로 흘러갔습니다. 초반에는 밀리면서 한 세트를 먼저 내줬지만 그 이후 코트 위의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범실은 눈에 띄게 줄었고 공격은 살아났으며 무엇보다 페퍼가 먼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조이의 폭발력, 시마무라의 부활, 그리고 끝까지 흐트러지지 않은 집중력. 이 세 가지가 맞물리며 페퍼저축은행은 원정에서 2위 현대건설을 상대로 대이변을 만들어냈습니다. 단순한 1승이 아니었습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이 승리로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메시지를 분명히 던졌습니다. 지금부터 그 흐름을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1세트는 말 그대로 접전이었습니다. 경기 초반부터 두 팀은 팽팽하게 점수를 주고받으며 긴장감 넘치는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페퍼저축은행에서는 조이가 사실상 혼자 공격을 이끌었습니다. 1세트에서만 무려 12점을 올렸고 공격 점유율은 45%를 넘었습니다. 공격의 거의 모든 화살이 조이를 향하고 있었다는 의미죠. 반면 현대건설은 전혀 다른 양상이었습니다. 카리가 7점으로 공격을 이끌었고 고예림의 보상선수로 페퍼에서 이적한 이예림이 5점을 보탰습니다. 여기에 양효진과 자티스까지 각각 4점씩을 올리며 비교적 고른 분배를 보여줬습니다. 문제는 페퍼저축은행의 조이를 제외한 공격이었습니다. 박은서와 박정아가 각각 3점을 기록하긴 했지만 공격 성공률은 25%를 넘기지 못하며 효율이 크게 떨어졌습니다. 결국 이 차이가 세트 막판에서 드러났습니다. 팽팽한 흐름 속에서도 공격을 더 안정적으로 운영한 쪽은 현대건설이었고 그 차이를 바탕으로 현대건설이 25대 23으로 1세트를 가져갔습니다. 초반 흐름은 비슷했지만 경험과 안정감에서 현대건설이 앞선 세트였습니다. 하지만 2세트에 들어서며 분위기는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현대건설이 스스로 무너졌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범실이 급격히 늘었고 공격 성공률은 20% 초반까지 떨어지며 리듬을 전혀 찾지 못했습니다. 공격이 연이어 막히자 분위기는 순식간에 가라앉았고 점수차도 빠르게 벌어졌습니다. 이 상황에서 현대건설의 강성영 감독은 과감한 결정을 내립니다. 세트 중반, 주전 선수들을 대거 벤치로 불러들이며 사실상 2세트를 정리하고 3세트를 대비하는 선택을 한 겁니다. 이때만 해도 2세트를 뒤집기는 쉽지 않아 보였습니다. 반면 페퍼저축은행은 완전히 살아났습니다. 2세트에서 조이는 4점에 그쳤지만 시마무라가 6점을 몰아치며 공격의 중심으로 떠올랐습니다. 한동안 보이지 않던 1라운드 시절의 시마무라가 다시 살아난 세트였고 특히 중앙에서 보여준 과감하고 빠른 결정력이 인상적이었습니다. 두 팀의 공격 성공률에서도 극명한 차이가 드러났습니다. 2세트에서 페퍼저축은행의 공격 성공률은 무려 67%, 반면 현대건설은 20%에 불과했습니다. 결국 흐름을 완전히 장악한 페퍼저축은행이 25대 15로 2세트를 따내며 경기를 원점으로 돌려놓습니다. 3세트 역시 흐름은 페퍼저축은행 쪽이었습니다. 스코어는 다시 한번 25대 16, 큰 점수 차였습니다. 2세트에서 완전히 분위기를 가져온 페퍼는 3세트 초반 잠시 끌려가는 듯했지만 곧바로 5연속 득점에 성공하며 경기의 주도권을 다시 되찾았습니다. 공격에서는 오랜만에 화력이 폭발했습니다. 조이와 시마무라가 중심을 잡았고 교체로 투입된 이한비까지 제 몫을 해주며 공격 루트가 한층 살아났습니다. 조이는 3세트 만에 무려 23점을 올리며 확실한 에이스의 존재감을 각인시켰고 시마무라도 중앙에서 다시 살아났습니다. 시마무라는 12점을 기록하며 오랜만에 두 자릿수 득점에 성공했고 블로킹과 공격 모두에서 날카로운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반면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도 반전을 만들어내지 못했습니다. 범실은 계속 쌓였고 공격 성공률도 좀처럼 회복되지 않았습니다. 특히 세터와 공격수 간의 호흡 문제가 두드러졌습니다. 토스 타이밍이 맞지 않다 보니 공격이 단조로워졌고 그 틈을 페퍼의 블로킹이 반복해서 끊어냈습니다. 결국 현대건설은 3세트에서 완전히 무너졌고 페퍼저축은행은 승기를 굳히는 위치까지 올라섰습니다. 기세를 탄 페퍼저축은행은 결국 4세트까지 가져오며 원정에서 리그 2위 현대건설을 꺾는 대이변을 완성했습니다. 이미 이
3세트에서 경기를 지배했던 흐름은 4세트에서도 쉽게 꺾이지 않았습니다. 현대건설이 추격을 시도했지만 페퍼는 흔들리지 않았고 끝까지 자신들의 배구를 밀어붙였습니다. 이날 페퍼의 중심에는 역시 조이가 있었습니다. 30점을 훌쩍 넘기는 득점으로 경기 내내 꾸준한 해결사 역할을 해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반가웠던 장면은 시마무라의 득점 폭발이었습니다. 중앙에서 살아난 시마무라는 블로킹은 물론 공격에서도 강한 존재감을 드러내며 페퍼 공격의 균형을 잡아줬습니다. 국내 선수들의 득점이 화려했다고 보기는 어렵지만 최소한 완전히 침체된 모습은 아니었습니다. 필요할 때마다 각자의 역할을 해주며 흐름을 이어갔고 무엇보다 팀 전체가 안정적이었습니다. 특히 공격 성공률이 50%에 육박했고 범실이 크게 줄어든 점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시즌 내내 문제로 지적돼 왔던 범실 관리가 이 경기에서는 확실히 개선된 모습이었습니다. 결국 페퍼저축은행은 집중력과 효율, 그리고 타이밍을 모두 잡으며 4세트를 마무리했고 값진 원정 승리를 거두며 다시 한번 순위 도약의 발판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경기는 페퍼저축은행을 쉽게 포기해서는 안 되는 팀인지를 분명히 보여줬습니다. 단순히 한 경기의 승리가 아니었습니다. 상대는 리그 2위 현대건설이었고 그것도 원정 경기였습니다. 올 시즌 내내 아쉽다, 한 끗이 부족하다는 평가를 받아왔던 페퍼저축은행이었지만 이날은 달랐습니다. 경기 중간중간 흔들리는 순간은 있었지만 완전히 무너지는 장면은 없었습니다. 가장 큰 변화는 경기 운영이었습니다. 1세트를 내주고도 조급해하지 않았고 2세트부터는 범실 관리가 눈에 띄게 좋아졌습니다. 예전의 페퍼였다면 흐름이 바뀐 뒤에도 스스로 무너졌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날의 페퍼는 상대의 실수를 기다리며 차분하게 경기를 풀어갔습니다. 이 승리로 페퍼저축은행은 다시 한번 반등의 기반을 다졌습니다. 순위표만 보면 아직 갈 길이 멀어 보일 수 있지만 중요한 것은 분위기입니다. 오늘 같은 경기력이 이어진다면 페퍼는 더 이상 하위권 팀으로 불리지 않을 것입니다. 특히 시마무라의 부활과 조이의 꾸준함이 동시에 유지된다면 어느 팀을 만나도 부담스러운 상대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 중반 다시 한번 반등의 불씨를 지핀 페퍼저축은행. 한 경기로 모든 것이 바뀌었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페퍼저축은행은 아직 끝나지 않았고 오늘 경기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증명해냈습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누르는 거 잊지 마세요.